치수기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되도록 정면도에 집중 기입한다고 나와있죠. 정면도란 뭐죠?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정면도로 한다. 정면도의 보통 위치는 여기죠. 정면도의 윗면을 본 부분이 평면도고 정면도의 우측면을 본 측면도가 측면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면도의 이쪽을 보면요. 좌측이죠? 그래서 좌측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정면도로 한다. 이 얘기는 뭐죠?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얘기는 치수를 넣을 곳이 가장 많은 이라는 뜻 아니에요? 부품의 형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도면이니까 치수를 넣어야 될 곳도 가장 많은 곳이 되는 거죠. 그죠? 부품의 가장 상세한 형상이 많이 나타나 있는 쪽이 정면도인데 치수를 여기다 찔끔 기입하고 여기다 찔끔 기입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보기가 힘들어요. 보는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뭐죠? 누가 봐도 그 부품의 형상을 알기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는 게 도면이잖아요. 무슨 암호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면을 보고 야 이걸 어디서 따라가서 찾지? 야 여기에 치수는 어디서 따라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암호문처럼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도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빨리 알아볼 수 있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보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가공자가 됐든 설계자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보고 빨리 판단할 수 있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물체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내는 정면도를 잡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정면도로 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하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면도에 집중 기입해줘야 되죠. 정면도에 집중 기입을 해줘야 물건의 각종 형상을 가장 많이 나타내면서 치수 파악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건의 자세한 형상은 여기 있는데 치수는 여기다 달아주고 이런다 그러면 도면이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치수는 되도록 정면도에 집중 기입합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기입하지 않는 치수는 뭐냐? 정면도에 기입할 게 없는 치수. 정면도에서는 기입할 수 없는 치수. 그것은 다른 투상도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도에다 그려주는 것이고 측면도라 그러면 측면도 폭에다 그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측면도 폭은 또 어디랑 같아요? 평면도의 여기랑 같은 위치 아니에요? 이랑 같은 위치죠? 같은 폭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투상선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치수 기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정면도로 하니까 치수 기입도 정면도에 집중해서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중복 치수 기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중복 치수 기입. 도면 그리는 사람이 배려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치수를 도면에다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해주고 여기다가도 해주고 하여튼 빈 공간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 특성이. A라는 설계자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치수를 많이 기입을 해줬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간단한 치수니까 괜찮은데 도면이 커지면 뭐가 문제가 되죠? 복잡해요. 도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중복 치수를 많이 집어넣으면. 도면이 복잡해집니다. 도면을 그릴 때 원칙이 뭐라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하면서 빠진 치수가 없게 하는 게 도면 작성의 기초 아니에요. 그런데 치수를 여기저기 막 넣어버리면 그렇죠. 도면이 복잡해져요. 중복 치수 기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복 치수 기입을 피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도면하고 같은 도면이에요. 눈치채셨습니까? 도면이 같은 도면이에요. 지금 이 원형 형상에 대한 파이 값은 지금 뺐고요. 요 바깥 요 부분만 놓고 볼게요. 자, 천천히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R이 5라 그러면 R이 5라는 건 뭐죠? 반지름 값이 5라는 뜻이죠. 5예요. 중심선이 있다는 뜻은 뭐죠?
두 방향, 요 방향과 요 방향이 대칭이라는 거죠. 뭐 물론 대칭일 때 이제 대칭 표시를 하지만 정중앙에 있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치수가 얼마입니까? 10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치수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외곽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도면은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 줘야 돼요. 얘가 없어지든 R5가 없어지든 10이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R5라고 표현을 했죠. R5만 있으면 이 폭은 지금 아는 거잖아요. 10mm인 거 당연히 알죠. 그죠? 근데 나는 10을 쓰고 싶어요. 왠지 영문자가 들어가니까 거부감이 느껴져요. 알자 쓰기 싫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R5를 빼주면 되죠. R5를 빼는데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가로 열고 R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치수의 반이라는 거예요. 이 치수의 반.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키움 같은 거 딱 그릴 때 선을 다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대고 R 이렇게 표시를 해준단 말이죠.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표시가 이런 표시라는 거죠. 폭이라고, 이 폭의 반이라고 해요. R 값. 그죠? 이런 표시예요. 15하고 20도 표현을 해줬죠. 이게 필요합니까? 반지름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선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 반지름 값이 5죠? 그러면 15 더하기 5.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R5. 여기에 R을 표시해주나, 여기에 R5라고 치수선을 빼주나, 똑같은 자리 아니에요? 중복이죠? 이거 중복이에요.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된다 그랬죠. 얘가 들어가면 중복이 되는 거죠. 이미 다 쓴 거예요. 왜? 15 더하기 5니까 20이잖아요. 이거 안 써줘도 20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가급적 전체 기장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빼주려면 이걸 빼주는 게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중복 치수 기입을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 이 여러 개의 치수가 필요 없이 요 두 개만 쓰면 이 도면은 다 그린 거예요. 치수 기입을 복잡하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쪽 그림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기장을 다 써놓고 34, 8을 다 써줬어요. 자, 그리고 총 기장 50이에요. 그럼 이 치수는 그죠? 계산해보면 알죠? 50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8을 하면 여기 치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딱 알 수 있는 치수는 기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치수가 있을 때는 이 밑에 부분적으로 또 뽑아주는 치수를 전부 다 기입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치수 기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치수가 하나 있으면 두 개만 기입을 하시고 하나는 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50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8 이렇게 했죠. 계산 귀찮아요. 솔직히 계산하는 거 귀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 계산 결과 이 치수 값을 가로 열고는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중복 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하고 8하고 14를 넣어줬는데 얘를 어쨌든 간에 계산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귀찮아요. 보는 사람도 귀찮고 특히 이런 걸 가공하는데 생산하는 사람이 숫자 계산 잘못해갖고 가공물 잘못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로 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치수를 넣는 것은 정식 명칭으로 참고치수라고 하죠. 참고치수. 그래서 중복을 피하려고 하면 가로 열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건 참고치수예요. 가로를 넣는 방향은 딱 한 개만,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34, 8 여기다가는 참고치수라고 가로 넣어줄 필요 없어요. 요 세 개가 전체 기장을 포함하는 중복 치수가 됐을 때는 가로를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30이라고 표현됐고 전 기장에 포함되는 모든 치수가 다 기록이 됐을 때는 하나만 가로 열고 참고 치수로 넣어주시면 요것은 중복 치수라고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복 치수 기입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로 열고 참고치수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도면을 그리는데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복치수 기입을 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더 불편하죠. 예, 더 보기 복잡하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데 불필요한 치수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일단 도면에서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볼 때 간결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참고치수를 넣어주시면 가공하는데 오류가 더 적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참고치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되려 권장을 하겠습니다. 대신 시험 볼 때 이제 기하공차 넣고 아니면은 표면 거칠기 넣고 자리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땐 할 수 없이 안 쓰셔야 돼요. 이 치수 안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안 쓰셔도 감점 안 됩니다. 왜? 도면 작성하는데 표준에 충실했잖아요. 그래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 치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의 치수는 빼주셔도 돼요. 참고 치수가 무조건 이쪽에 붙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3개 중에 하나만 붙어도 돼요. 여기 8에다 붙일 수도 있고 14에다 붙일 수도 있고 이 열에서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음 화면에 나오네요. 괄호를 집어넣으면 참고치수로 나타내준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전에 강의에서 전에 화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치수선의 이격거리인데요. 원래 이제 표준적으로 하면 이 제품의 외곽에서 문자 크기의 3배 정도를 이격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는 3.25 혹은 3.5 정도의 문자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3배 정도가 되면 약 10mm 정도를 떼어주게 될 겁니다. 떼어주는 거리가. 근데 외형선하고 제품 외형선하고 치수선 떨어진 간격이 너무 짧으면 도면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대략 15에서 18mm 정도 떼어서 시작을 하시면 도면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바짝 붙여서 작업하지 마세요. 대략 15mm에서 18mm 정도. 이게 뭐죠? 처음 나오는 치수선이 떨어진 거리가 15에서 18mm 정도 떨어지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나는 표준주의자다. FM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문자 크기의 3배 정도를 이격시켜서 작업을 해주시거나 10mm 이상이 되게끔 첫 치수선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선의 이격거리는 그래요. 시험 볼 때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제일 예쁘게 작업이 될 겁니다. 치수선 뽑는데 막 심혈을 기울여서 자리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시간 없으니까요. 실무 도면은 나중에 실무 설계하시고 남는 도면이니까 계속 남죠. 회사에 보존이 되는 도면이니까 잘 그려야 되겠죠. 시험 볼 때는 간격 보기 좋게 맞춰가지고 배열 빨리빨리 하셔야죠. 왜? 투상도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 게 더 우선이죠. 자격증은 일단 따야 되니까요. 그죠? 치수선 맞추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치수선은 2개의 뷰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치수선이 이런 이 X표로 된 게 지금 이 치수선이 어디서부터 뽑아졌냐면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얘가 치수선을 이 형상의 치수선을 포함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투상도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한 다리 건너뛰어서 남의 투상도를 벗어나서 남의 투상도를 한 다리 건너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치수를 뽑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X표가 그래서 엄청 크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X표를 제가 이따시 말할게 그랬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폭이 50이면 차라리 여기다 기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치수라 그러면 여기에다 기입을 하세요. 이거를 치수선을 뽑아서 여기다가 얘 치수선을 기입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기본이 안 된 거죠. 절대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뷰 사이에 치수를 기입하라는 얘기는 꼭 두 개의 뷰 사이에 기입하라, 어떤 사이를 찾아서 집어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투상도가 있으면 그 위에다 기입하라고요. 다른 투상도가 이 중간에 끼지 못하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앞서서 뭐 봤죠? 첫 치수 뺄 때 어떻게 빼라 그랬어요? 15에서 18mm 정도 빼면 이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나오게 뽑으면 이 투상도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투상도 다 뽑고 자리 모자라다고 마지막에 최종 치수를 이렇게 해서 뽑는 일 없도록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뜻입니다. 치수선 두 개의 뷰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는 거는 요 사이에다가 얘 투상도의 치수를 기입을 해라, 이런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어떤 치수를 기입할 때 다 기입해놓고 얘를 빼먹으면 큰일 나요. 자, 어떤 제품의 카탈로그를 보든지 모든 그 기계 설비의 크기에 뭐가 나오죠? W, D, H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계의 외장 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WDH 이거 뭐 위치는 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쪽이 W라 그러면 속으로 들어간 쪽은 D고요. 높이 쪽은 H죠. 맞습니까? WDH. 그래서 WDH 값을 치수선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기계 외장 크기하고 카탈로그에다 넣어놓고 실제 도면에는 W 값도 없고 D 값도 없고 H 값도 없어요. 소비자가 보고 야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참고 치수를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얼마입니까? 8이에요? 7 더하기 10 더하기 8인가? 여기 W는 이 치수는 얼마죠? 7 더하기 10 더하기 8이요. 아니죠. 전체 치수는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돼요. 전체 외관 치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라든가 아니면은 기계 가공하는 사람이 더하기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체 치수는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전체 치수. 됐죠? 전체 폭,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전체 깊이는 이쪽으로 들어간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그림에 측면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간 요 방향에 치수가 있겠죠. 요 방향이 뭐죠? 깊이, D가. 그래서 WDH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폭,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전체 깊이가 되는 부분은 이제 측면도에 있는 이쪽 부분인데 어떤 그림의 경우에는 측면도가 없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도의 D값은 종종 빠질 수도 있어요. 투상도가 없으면 못 그리는 거죠. 투상도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D값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폭, 전체 높이는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더하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비매너적인 도면이죠. 이게 무슨 뜻이 들어있죠? 나쁘게 말하면 네가 계산해라 이거잖아요. 네가 계산해라. 이렇게 불친절한 도면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노력을 들이셔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도면을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동력장치를 그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치공구 장치는 거의 다 사각형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기 쉽다 그랬죠. 근데 치공구 투상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수문선을 못 찾아서. 수문선이 뭐죠? 외형선에 이런 외형이 있으면 수문선이 있다는 거는 이 부품 안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빈 공간, 이런 부분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턱이 있는 거예요. 턱이 있어서 비면 그 부분을 수문선으로 표시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려진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수문선이에요. CAD에서 뭘로 설정했었죠? 노란색 히든 투 하지 않았나요? 그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평면도에서는 보이는 구멍이죠? 왜요? 이 선이 지금 이렇게 수문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다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죠. 수문선을 못 보면, 그렇죠. 투상을 못 한다는 뜻이죠. 수문선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치공구 하실 때. 자, 그런데 수문선이니까 숨어 있잖아요, 얘는. 숨바꼭질 중이죠. 숨바꼭질 중인데 얘 위치가
아니면 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있나요? 정확히 안 나오죠? 어디서 봐야 정확한 형상이 나와요? 평면도에서 봐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원형인지 사각형인지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에는 치수 기입을 안 합니다. 수문선에서는 치수선을 안 뽑아요. 상황에 따라서 뽑아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뽑는데요. 가급적 수문선에는 치수선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선 위에다가는 치수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치수는 수문선에 기입하지 않는다.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수는 알아보기 쉽도록 배열을 해야 됩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어떻게 알아보기 쉽죠? 자, 같은 치수를 기입하는데요. 볼 수 있게 쫙 정렬해 주는 거하고 여기저기 막 해주는 거하고 이 느낌이 같은가요? 다르죠? 똑같은 치수를 넣는데 여기저기다가 막 치수를 뿌려요. 그러면 같은 도면을 그려도 이건 어떻죠? 초등생이 그린 거 같죠? 도면도 아주 초보적인 도면이라고 생각이 되죠. 알아보기 쉽도록 한 곳에다 딱 집중적으로 기입을 하세요. 자, 요거는 뭐 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같은 치수를 기입을 할 것이면 알아보기 쉽도록 한 자리에 모아서 기입을 해주세요. 이게 알아보기 쉬운 치수인지 아닌지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선을 뽑은 걸 가지고 3D 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모델링 할 때 치수가 여기저기 있으면 모델링 하는데 힘들어요. 모델링 하기가 힘들다는 뜻은 가공하기도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수는 알아보기 쉽도록 정확히 정렬해서 배치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제 치수 보조선이 다른 치수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치수 보조선은 뭐죠? 이게 치수 보조선이에요. 그럼 치수선은요? 이게 치수선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선만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화살표가 있는 선만. 그런데 이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이 침범해서는 안 돼요. 빨간 선, 그죠? 이 빨간 선이 치수 보조선이라 그랬죠. 치수 보조선이 다른 치수선을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지금 치수 보조선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파란 걸 건드렸죠. 이렇게 다른 치수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수 기입할 때 처음부터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작은 치수부터 빼서 올리세요. 작은 치수부터 빼서 올리고 큰 치수 빼서 올리고. 그래서 대칭형으로 올리시든지 쭉쭉쭉, 지금 형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리지만 이런 식으로 작은 치수부터 해서 큰 치수를 올리면 치수 보조선이 다른 치수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죠. 맞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전체 폭이 나와주면 되죠. 전체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쭉쭉쭉 뽑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체 높이가 나오게 이렇게 치수선을 뽑아주시면 치수 보조선이 다른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침범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치수선을 뽑으실 때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야 보기도 좋죠. 자,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은 못 건드려요. 근데 치수 보조선끼리는 교차해도 돼요. 치수 보조선 간의 교차는 가능하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선 뽑다 보면 치수 보조선은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 간의 교차는 무조건 허용을 해요. 가능합니다. 자, 이제 외형선이 있죠. 외형선 안에다가 치수 기입하는 것은 삼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충분히 기록할 수 있잖아요. 지금 34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왜 여기 안쪽에다 넣죠? 구석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되게 안락해 보여요. 이 자리가. 치수선이 들어가면 치수가 왠지 안정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넣으신다고 한단 말이죠.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안락해 보이죠. 그죠? 구석 너무 좋아. 이러면서 딱 안락하게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밖에다 빼세요. 치수선은 다 밖에다 빼십시오. 외형선 바깥으로 빼십시오.
저는 구속자리 안 좋아합니다, 별로. 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도면이 지금 이건 아주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지 않은 도면은 단순하지 않다는 건 복잡하다는 뜻이죠. 논리적 오류인가요? 뭐 오류일 수도 있겠네요. 외형이요. 부품의 외형선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치수선이 급하게 보다 보면. 그죠? 거기다가 또 왜 그렇죠? 치수선을 안쪽에다가 부품 안쪽에다 그리지 않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약속된 내용이잖아요. 안쪽으로 치수 기입하는 거는 안 하기로 지금 했는데 이 안쪽에다가 지금 딱 집어넣으면 야 여기가 외곽선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선 가중치가 달라서 두께가 다르겠지만 진짜 복잡한 도면 보시면 헷갈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헷갈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바로 외형선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선 안쪽으로는 치수 기입하는 거 자제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외형선 안쪽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외형선 안쪽으로는 치수 기입하지 마십시오. 부품의 안쪽으로는 치수를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일부러 하진 마십시오. 지름치수 기법을 볼게요. 지름치수. 자, 이 그림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이게 사각형인지 원형인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이 파이가 없다 그러면. 뭐죠? 파이를 붙여주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각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형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각형인지 원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그려볼까요? 그려질까요? 자, 이렇게 된 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된 사각형이. 이렇게 된 사각형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딱 뚫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뚫려있다.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비약적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뭐 바깥에 조금 더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죠? 이 면이 사각인지 원형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를 붙여주시면 지름이다. 자, 파이라는 건 뭐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파이죠. 그럼 이쪽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똑같죠? 다 똑같은 거예요. R, 얘도 R, 얘도 R, 얘도 R이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평면도를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평면도를 딱 그렸어요. 알아보기 쉽게 평면도를 막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평면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렸는데 뭘로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도면 똑같이 나와요. 원형은 그 평면도를 하니까 이게 더 헷갈리겠네요. 저면도를 그리니까 그래서 저면도를 그렸어요. 똑같이 나오죠?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 결론은 얘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왜? 투상도가 모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쓰죠. 똑같은 투상도는 쓰지 않죠. 아예 그리지 않기로 하죠. 안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파이라고 어떻게 표시해주죠? 파이라고 요 마크 하나만 딱 붙여주면 게임 끝. 뭐 측면도도 그려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름치수는요, 옆에 원형이 있더라도 원형에다가 파이 얼마 이렇게 넣어주기보다는요, 이렇게 정면도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넣어주는 겁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집 보시면 축 그려진 거 있죠? 축 그려졌을 때 파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어디에다가 치수를 뽑았는지 보십시오. 다 이 위치에다, 이런 그림에다가 뽑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아셨죠? 옆에다가 측면도 그려놓고 이 원에다가 이렇게 파이 얼마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죠? 축 그릴 때 치수 넣을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름치수 기법은 그림 요 위치에다가 집어넣는다. 요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반지름 치수 기법을 볼게요. 반지름 치수 기법은 별거 없어요. 캐드에서 그냥 반지름 측정하는 아이콘 있죠? 그거 누르시고 반지름 찍으시면 캐드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그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쪽에서, R이 안쪽에서 들어갔을 때는 요 원이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R이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는 중심에서 여기가 얼마인지의 선이 더 생겨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거예요. 자, R이 클 경우에, 자, 뭐죠? 중심점이 있죠? 중심점에서부터 이렇게 얼마의 R이다. 이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결론은, 그렇죠. CAD에서 반지름 측정하고 반지름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구 형상의 기입법. 구 형상의 기입법을 볼게요. 구. 이게 뭐죠? 공이라고요, 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나오죠? 레버. 손잡이 많이 봤죠? 이런 거, 동그란 거.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이런 것들은 축 끝에 이런 애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축에서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근데 SR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건 S파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SR하고 S파이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S가 스피어의 앞 글자를 따서 S인 거예요. 스피어이라는 거는 구예요. 구라는 건 뭐? 공이라고요. 공이잖아요. 공. 맞죠? 그 앞자를 따서 S라고 한 겁니다. 근데 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형상이 거의 다 살아있는 거. 공의 형상이 거의 다 살아있으면 S파이입니다. 그럼 공의 형상이 어디까지 살아있으면? 원의 반지름 이상이 살아있으면. 원의 반지름 이상의 형상이 남아있으면 요것은 S파이로만 표시해요. S파이로만 표시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SR이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형상이 중심 이상의 R값 이상의 값이 살아있으면 S파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SR은요? SR은 그렇죠. 반지름 이하. 반지름만큼도 못 남고 끄트머리 부분만 딱 남았어요. 이게 SR이에요. 요 형상만 이렇게 남은 게 여기 지금 붙었죠? 이게 지금 SR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해요. 선생님 그리다 보니까 R은 R인데요. 죽어도 안 그려져요. 그 희한한 R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SR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아셨죠? 여기에 원이 더 숨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SR의 형상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S파이는 뭐 그냥 봐도 육안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축이나 아니면 레버 같은데 SR이다, S파이다 이런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9라는 거를 인지를 하십시오. 9예요, 9. 무조건 9예요. 3D로 작업을 하실 때, 자, 말씀드린 김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3D로 작업을 하실 때 돌출로 작업이 되나요? 나중에 3D 작업, 지금은 뭐죠? 우리 2D 강의니까 3D 강의는 아직 안 들으셨을 거예요. 안 들으셨을 건데 나중에라도 뒤로 돌아올 일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막히면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와서 보는데 회전체로만 하셔야 돼요. 회전체. 가운데 어떤 축심, 여기서 보면 축심을 잡죠? 그럼 축심에서 원을 그리고 요거를 회전을 하셔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떤 형상으로도 3D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SR, S파이라는 건. 아셨죠? 근데 문제는 S파이는 눈에 잘 보이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SR은 작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 이유가 뭐죠? 너무 조금 남아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원점을 자꾸 여기다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SR의 원점 여기입니까? 아니죠. 한참 떨어져 있어요. SR 25mm만큼 떨어져 있는 거. 25 있는 위치에서 원을 그려야죠. 원을 그려서 요 부분만 이 축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요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작업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뭘로만 된다고요? 회전으로만 됩니다. 돌출로도 안 되고 라운드 먹기 하는 뭐죠? 필렛 아니면 이런 명령 절대 안 먹어요. 이 형상은 무조건 회전 기능, 리볼브 기능만 가지고 3D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의 뜻이 뭔지 알아야 회전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SR, S파이 이건 외우세요. 진짜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설계하실 때 이런 형상 나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멘붕에 빠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S라고 표현된 거는 뭐다? 공이에요, 공. 이제 못대기 치수 기법을 보시겠습니다. 못대기 치수는 C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C라고 표시된 못대기. 자, 못대기. 챔퍼라고도 하죠. 이렇게 각지게 깎아주는 거. 이걸 못대기라고 합니다. 이걸 못대기. 아셨죠? 각지게 깎아주는 거. 왜 모든 공작물을 처음에 가공을 하면 이 끝이 뭐죠? 칼. 완전 칼날이에요. 이거 손 대면 그냥 손 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서. 그렇게 깎아서 다듬질 해주는 게 이런 일자리 못대기인 건데 지금 이건 각도 30도니까 이걸 예로 들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끄트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걸 못대기라고 합니다. 못대기. 그러면 라운드는 뭐예요? 라운드는 동그랗게 깎아주는 거. 요건 라운드라 그래요. 흔히 필렛이라고 얘기하죠. 필렛이라고. CAD 명령어로는 필렛이죠. 그렇죠? 이거는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그래서 라운드에 R자를 따서 여기는 R이라고 붙이잖아요. 치수 붙일 때도 R 얼마 이렇게 붙이잖아요. 라운드 얼마. 라운드예요. 동그란 건 라운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챔퍼. 그래서 챔퍼의 앞글자를 따서 C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C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45도일 때만 챔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면하고 요 도면은 같은 도면입니다. 45도로 들어갔을 때만 C라는 부호를 붙여요. 뜻은 이렇게 꺾어진 폭이 있죠? 자, 요 방향의 폭도 2고 요 방향의 폭도 2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폭이 2라는 거예요. 요때 같은 치수일 때만 C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치수가 다르면 절대 C를 붙일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표시한다? 각도하고 폭을 따로 표시해 줘야 돼요. 절대 C 붙이면 안 돼요, 이거. C1?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폭과 높이가 같은 경우에 그리고 45도가 되는 경우에만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C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45도일 경우에. 그럼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 곱하기 45. 이게 뭐죠? 요쪽 2, 요쪽 2. 그 45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폭이 2mm짜리 45. 사용하기가 좀 편한가요, 이게? 지시선 뽑아서 하기가? 그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C2 하면 가로 세로 여기도 2mm고 여기도 2mm 인 챔퍼 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틀린 챔퍼들도 있어요. 그건 챔퍼가 아니죠. 이제 가로 세로가 틀린 못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도 따로 폭 따로 아니면 폭 입력해주고 여기 폭 입력해주고 각도 입력해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폭 입력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각도 치수의 기법을 보실게요. 각도 치수. 자, V블록 위에 이런 치수를 표시를 하는데요. 각도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요, 중요한 게 외형선 이런 안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치선이. 뭐죠? 아까 안쪽에다가 치수 기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외형선 안쪽에다 치수 기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도 똑같아요. 이 블록 안쪽으로 치수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헷갈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충분히 뽑아주세요.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충분히 외형선에서 떨어지게끔 해서 각도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이 막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넣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뭐죠? 자, V블록 같은 V블록 클램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관연도 도면에 보시면 V블록 클램프 같은 데도 이런 거 V블록 쓰죠? 표준품이죠, 이거. 자, V블록 클램프도 그렇고 뭐 물론 각도가 이게 아닐 수도 있죠.
다음에 응용하는 부분은 V벨트 풀리 그리잖아요. 그때 각도 어떻게 뽑아요? 왜소하게 뽑나요? 왜소하게 안 뽑아요. V벨트 딱 그리시고 각도 시원하게 뽑아주죠.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주고 이렇게 표시해서 34 플러스 마이너스 0. 몇몇 해주고 여기다 표면 거칠기도 탁 넣어주고 그래서 충분한 공간만큼 뽑아주잖아요. 그만큼이 얼마다? 외형선에서 충분히 좀 벗어나게끔 치수 기입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뽑아주세요. 어쨌든 치수의 이 숫자는 외형선에서 좀 벗어나 있어야 돼요. 좀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각도 치수의 기입법은 시원하게 뽑아줘라. 이게 각도 치수의 기입법입니다. 원형 형상의 치수 기입인데요. 제가 앞서 강의에서 이거 말씀드린 내용 같네요. 그죠? 자, 폭 기입하시고요. 여기 앞에 파이만 붙여주면 게임 오버다. 맞죠? 여기다 안 붙여줘요. 여기다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대고 파이 얼마, 파이 20 이렇게는 안 붙여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치수선을 그려서 만약에 이런 데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만 표시해서 뭐 파이 20이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건 가능하지만 노골적으로 측면도에다 대고 막 이렇게 기입하시면 안 되고 정면도에다가 파이 값만 넣어주시면 이 형상은 원형이다 라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보이더라도 사각형이 아니에요. 왜? 파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는 이 그림이 없어도 얘만 가지고도 이 형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수를 간결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R값의 기입입니다. 이거는 R값은 어떻게 되죠? R값은 일일이 다 기입을 해야 되죠. 일일이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주설안에 보시면 뭐 있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한 칸 끊고 필렛과 라운드는 R3. 자, R값을 여러 개 뽑으면 어떻게 돼요? 도면이 지저분해져요. R값이 다 달라요. 1, R2, R3, R4, R5, R6이다. 이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간결하게 표현하려면. 예, 간결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R1, 2, 3, 4, 5 다 다른 값이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R값은 R3. 어디서 가장 많이 쓰는 R값이요? 시험에서. 실무에서도 R3만 쓴다는 보장 없어요. 그죠? 시험에서 많이 쓰는 R값이에요. 그죠? 우리가 R값이 측정되는 R값이 있고 측정이 안 되는 R값들, 자잘한 R값들은 치수가 안 나와 있는 R값들인데 그 R값은 임의로 다 3으로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주서에 뭐라고 써줍니까? 주서 설계자가 쓰는 거죠? 가끔씩 주소 보고 설계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소 보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가 주소 쓰는 거예요. 자, 내가 도면을 그렸어요. 도면을 그렸는데 여기에 작은 R들은 R3이에요. 그러니까 치수 일일이 R3 뽑자고 하니 너무 지저분하고 내가 도면 그리기도 솔직히 힘들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거는 그죠? 어쨌든 도면이 난잡해지니까 R3으로 그린 거는 R값이 있더라도 따로 치수선 안 뽑아줄게요. 이게 서로 좋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소에다가 그렸지만 도시대고라는 거는 그렸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렸어요. 그렸지만 지시선이 없는, 그런다고 지시선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도시대고 지시 없는 필렛과 라운드. 자, 원래 필렛과 라운드의 뜻은 이 오목한 이런 R값이냐 아니면 볼록한 R값이냐 따라서 필렛과 라운드를 원래 나누는 건데 어쨌든 간에 CAD 명령어로는 다 똑같이 들어가죠. 그냥 필렛 명령으로 작업을 하죠. 자, 필렛과 라운드. 그래서 필렛과 라운드라는 이 말이 따로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둥근 곡선을 가졌지만 왠지 R3일 것 같은 R. 그거는 다 R이에요, 그냥. 그리고 치수선 안 뽑아주겠다 라고 주소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설계자가. 얼마나 편해요. 자, 작은 R들은 다 R3으로 간주하고 가공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 얘기가 주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소는 가공자가 보죠. R값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무 치수선도 없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이 라운드는 3이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값의 기입은 주선을 활용하고 직접 치수 기입을 하지 않음. 이 기법은 어디서 사용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에서 사용하는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R들은 이렇게 작업을 주서에다 써주셔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일이 치수 기입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R3 뭐라고요?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왜? 도면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도면 그리는 사람도 힘드니까. 세 번째, 치수선 뽑을 데가 없어요. 이러면 치수 어디다 뽑아요? 지금 R값이 다 가렸잖아요. 이거 뭐 치수 보조선에 지금 다 닿았죠. 이거 치수를 뽑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도면이 지저분해져요. 자,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R값이 다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써야 돼요. 여기서 안 쓸 수 있는 건 3 빼고는 없어요. 3은 안 써도 되겠네요. 왜? 주소에 지금 필렛과 라운드 R3인데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R3이라 그러면 안 써도 되겠네요. 이거 R4다, R5다, R6이다. 그럼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표시해야 되긴 어쩔 수가 없다. 자, 멋대로 지시선을 그래서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지시선을 막, 이건 뭐 롤러코스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예술이죠. 작성할 때도 뭐 각지게도 안 해요. 그냥 스플라인으로 멋지게 아주 스무스한 곡선으로 딱 뽑아서 작도한다 이거죠. 돼요? 절대 불가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예요.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안 될 경우에는 멋대로 지시선 막 이런 식으로 창조하시면 안 돼요. 꽃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꽃이에요.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꽃이지 않든. 구멍의 위치 기입을 보시겠습니다. 구멍의 위치 기입. 자, 이건 딴 거 없어요. 구멍이 있는 치수 기입의 모든 기본은 뭐죠? 숨은 선에 작성 안 하고 외형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멍의 외형선에다가 직접 치수선 뽑아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방법이 없는 치수들 있죠. 이런 치수들 그건 할 수 없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빼주셔도 되긴 하겠죠. 되긴 하겠는데 여기서도 걸리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치수가 어쩔 수 없는 치수예요. 어쩔 수 없는 치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더 방해가 되죠. 바깥으로 뽑으면. 이거는 그렇죠. 설계자 선택사항 밖으로 뽑으시든지 안쪽에다가 최소한 사이즈를 최소한 해서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최소한 짧도록 해주든지 설계자의 재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구멍의 위치 기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의 경우에는 원의 외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심선 위치를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뭐 주면 돼요? 파이 값 따라주면 되잖아요. 파이 10. 어차피 기록해야 되는 치수니까 중심선에 맞춰서 치수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이 있는 가공물의 치수기 방법인데요. 뭐라 그랬죠? 어딘가 구멍이 있으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숨은 선. 그래서 투상을 잘하려면 뭘 잘 봐야 된다? 숨은 선을 잘 봐야 돼요. 3D에서 2D 도면 넘어오면 숨은 선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어디 숨은 선인지 모른다거나 이러면 레이어 정리를 나중에 못하게 되겠죠. 색상 구분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구멍이 있는 부분, 속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긴 보니까 지금 사각형 구멍인가요? 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뭘 봐요? 정면도 보면 알잖아요. 정면도 보니까 구멍이 있네요. 원형 구멍이다.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외형선이 있는 데다가 지시선 뽑아서 바로 파이 10 이렇게 주십시오. 여기다가 대고 이런 식으로 숨은 선에다가 대고 파이 10 이렇게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숨은 선에다가는 뭐라고요? 가급적 치수선 기입하지 마시라고요. 떨어진 위치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딘 줄 알고 여기다 기입해요. 이게 만약에 구멍이 한 개 있으니 망정이지 아주 삐딱하게 이렇게 다른 구멍이 더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구멍에다가 지금 치수 준지 알아요? 삐딱하게 된 구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선이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삐딱하게 있는 구멍이 3개면 또 점선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점선 중에서 어디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면 보는 사람이 자대고 여기다 그거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정면도에다 이렇게 기입하십시오. 정면도에다가
중심선 끝에 위치에 맞춰서 치수를 기입하시고 원의 크기를 따로 지정해 주시면 구멍이 있는 가공물의 치수 기입 방법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핵심은 뭐? 그쵸, 수문선에다가는 치수 기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공의 치수 기입은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었죠. 자, 뭐 둘이 똑같은 도면이에요. 그리고 정의 표시해 주시고 싶으면 중복 치수가 되지 않게 이렇게 가로를 쳐서 치수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얘 가로 치지 말고 얘한테 가로 치셔도 되고 아래다가 가로 치셔도 되고 치수를 많이 기입해 주시면 그렇죠. 어쩔 때는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중복 치수 많이 표현하면 중복 치수가 되니까 참고 치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치수와 기호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수와 기호가 겹치는 경우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죠. 있는 부분은 중심선을 잘라내줘야 돼요. 특히 치수와 기호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죠? 축이죠, 축. 축 치수 기입할 때 걸리잖아요. 여기다 치수. 아, 여기가 치수가 10이에요. 10 만약에. 10 뭘로 보여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치수가 10이에요. 10. 치선을 이렇게 뽑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뭘로 보이죠? 지금 검정색으로 보면. 운이 없으면 110으로 보이지 않아요. 옆에 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죠? 110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중심선이 숫자 1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무조건 잘라주셔야 됩니다. 중심선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중심선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아, 이게 왜 1이야? 이게 왜 1로 보여? 헷갈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출력하면 뭘로 나와요? 흑백으로 나오죠. 흑백으로 나오면 217이 될 수도 있고 127이 될 수도 있고 27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선이 치수를 가렸을 때는 중심선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왜요? 출력물은 검정색으로 나온다. 이거죠? 검정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치수선의 중심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가 일자로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요 내용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 볼 때 요거 안 잘라주시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잘라주셔야 돼요. 이거는 감점 사유입니다. 아시겠죠? 캐드로 이거 어떻게 자르냐고요? 선 선택하시고요. 사각형 그려줘요. 그 다음에 뭐 누르죠? 트림 아이콘 있어요.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있죠? 그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딱 잘라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사각형 지워주면 이런 형태로 나오죠. 결론은 뭐다? 캐드 조작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캐드 조작 못하시면 시험 못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잘라내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장시간 동안 치수 기입에 대한 이론을 좀 배워봤습니다.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수 기입법 강의 마치겠습니다.